안녕하세요. SBT 글로벌 김시온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 저희 SBT 글로벌에서는 SAP 경영관리 데이터와 생성형 AI 그리고 LLM 엔진을 융합한 솔루션인 인포렉티브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때 소개해드린 인포렉티브 시연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인포렉티브의 로그인 대기 화면이고요.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저희 인포렉티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경영 데이터와의 결합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 가상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재고관리 시스템은 로우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인 맨딕스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맨딕스의 장점이 바로 쉽고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저희는 이 재고관리 시스템을 맨딕스를 이용해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이 맨딕스를 통한 개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절약적인지 증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관리 시스템이 흘러가는 과정부터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우선 근 4주에 대한 확정 판매 계획들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후 8주에 대한 예상 판매 계획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여기서 판매 계획을 이렇게 수정을 할 때마다 평균 소유량에 따라 필요한 양을 바로바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MRP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RP를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구매 요구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 구매 요구 넣은 것에 대해서 또 발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매 요구를 넣고 발주까지 넣은 후에는 발주 넣은 내용이 SAP에 그대로 찍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SAP에서 방금 발주 넣었던 발주 번호인 207번 확인을 하면 ROH004 품번에 대해서 발주 넣은 내용이 SAP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협력사 측에서 납품을 하면 이에 대한 입고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엔 저희 쪽에서 또 고객사 측에 출하를 하고 이렇게 입고와 출고가 된 내역은 수불에 잡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저희 인포렉티브의 LLM 엔진과 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LLM의 자연어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ROH003 품번의 구매 리드 타임이 2주 짧아졌을 때 자재 소유 계획을 알려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결과가 뜹니다. 구매 리드 타임이 8주였는데 이렇게 2주 짧아졌을 때 6주로 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구매 요청을 여기서 바로 넣은 후에 또 역시나 발주까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주를 넣은 내용이 해당 발주 번호를 입력을 하면 똑같이 이 발주 결과를 SAP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매 요청을 LLM을 통해서 넣고 발주부터는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기능을 추가한다면 발주 넣는 것까지 자동화해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로우코드 플랫폼인 맨딕스를 사용해서 개발한 재고관리 시스템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맨딕스를 사용하면 코딩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주로 컴포넌트와 위젯들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도메인 모델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복잡한 재고관리, MRP 시스템도 한 달 이내에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 속도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 보신 것처럼 SAP 데이터 연동도 쉽게 설정할 수 있어서 필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SAP 시스템에 무리 없이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 부분으로 넘어가서 위젯 기반의 디지털 트윈과 VDT 형태의 소닉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포렉티브의 디지털 트윈에서 위젯이라는 거는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젯 스튜디오에 3D 에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3D 에셋이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위의 위젯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3D 에셋을 등록을 하고 이를 조합을 해서 위젯을 만들고 이 위젯들을 캔버스에 올려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가장 작은 부품인 3D 에셋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썸네일을 캡처를 해서 썸네일도 만들고 이렇게 이름까지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하면 에셋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셋들을 조합해서 위젯을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선 시간 관계상 새로 위젯을 등록해서 만들지는 않고 이미 있는 위젯에다가 방금 추가했던 3D 에셋을 덧붙이는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에셋을 삭제를 하고 방금 추가했던 이 지멘스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또 확대와 축소를 해가면서 방향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3D 에셋들을 조합을 하면 이게 하나의 위젯이 되는 겁니다. 위젯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의 장비 위젯들 이외에도 BI 위젯들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우선 일반적인 2D 위젯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한 후에 전체 품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품목별로 MOQ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2D 위젯 생성 가능하고요. 보다 다층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3D 위젯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MRP 결과에 대해 품목별로 주차별 발주 필요량을 보려고 한다면 품목별로 주차별로 발주 필요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3D 위젯으로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DT 위젯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요. VDT라는 것은 Value Driver Tree의 약자로 각각의 요소들과 손익 흐름이 상호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VDT 위젯도 시간 관계상 여기선 새로 만들진 않고 이미 있는 이 창원 VDT라는 이 위젯에 요소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 수량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수익,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요소들을 추가를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 판매 수량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조절을 하면 변경되는 내용이 즉시 다른 요소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소들을 조절을 하면 이제 인과관계에 따른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합한 위젯들을 가지고 캔버스 스튜디오에 가시면 캔버스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위젯들을 올려놓을 캔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캔버스를 등록할 수 있고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I 위젯을 이렇게 올려두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물류창고 위젯을 올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생산 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또 방향을 움직여서 저장을 시키면 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또 VDT 위젯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D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단일 위젯으로도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캔버스를 다른 사용자들이 확인을 하려면 캔버스 뷰어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캔버스를 이렇게 뷰어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 캔버스 뷰어에도 반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위젯 기반의 디지털 트윈, VDT를 이용한 손익 흐름, 재고관리 시스템과 같은 내부 데이터들 같은 모듈과 앱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LLM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LLM에 경남 창원 1공장의 냉장고 생산
라인 디지털 트윈으로 보여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화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 여기 빨간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러가 떴다고 하네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산 실적이 70%가량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확인한 관리자가 이 생산 실적이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손익 흐름을 확인하고 싶다면 역시나 LLM의 질의를 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메인에서 입력했던 LLM 말고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챗봇 형태로 되어 있는 서브 LLM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메인 화면에서 입력했던 LLM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S 품목의 판매 수량이 30% 감소하였을 때 손익 흐름을 보여줘.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질의를 날리게 되면 자 보시면 지금 판매 수량이 30% 감소한 이러한 상황의 VDT를 또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DT로 또 판매 수량이 변화했을 때 손익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줍니다. 메인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 예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LLM에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날리는 것 말고도 저희가 예시 질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임의의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도 직접 질의를 입력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경기 수원 1공장 물류창고의 재고 경고 품목을 보여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고 경고 품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의한 것인데 어떤 품목의 현재 재고가 안전 재고보다 적은 상황을 재고 경고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예시 질의를 타고 들어가는 것으로 LLM의 질의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화면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빨간 등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ROH004 품목이 지금 재고가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재고를 빨리 메워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LLM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준 정보의 리드 타임을 줄여서 발주를 내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질의를 날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구매 리드타임이 8주였던 ROH004 품번에 대해서 리드타임이 4주 줄었을 때, 즉 구매 리드타임이 4주가 되었을 때의 MRP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이 구매 요청을 넣고 발주까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고관리 시스템부터 위젯 기반의 디지털 트윈, 그리고 VDT 손익 흐름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들 간의 LLM 활용까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인포렉티브의 시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